YTN 라디오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유행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또 한 번의 코로나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연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명절이면 늘 북적이던 시장도, 두 팔 벌려 환영하던 고향도, 또 고향 가는 발길도 모두 주춤하게 됩니다. 서로의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명절로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부터 5일 동안 매일 2시간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이 여러분의 설 명절 함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이 오미크론의 실체를 속속들이 알아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깊어지는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희대학교 백종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증도 듣고 싶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또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걱정들 문자와 전화 상담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유튜브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이 시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공식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 댓글창으로도 상담 원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한우는 우리를 모이게 한우, 한우 가게 한우, 한우 인싸되게 한우. 우리의 한우 사랑하게 한우. 이것이 한우의 기술. 별걸 다하게 한우자 조금. 더 큰 것을 꿈꾸다. 더 높은 곳을 향하다. 나의 세상에는 하이컨트리가 있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출신.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미크론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 불안하고 힘드시죠? 여러분의 불안함을 YTN 라디오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설 특집 생방송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자, 1부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궁금증들을 다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 가장 바쁘시고 가장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생방송하러 나오셨네요. 부르시면 나와야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면 답을 또 드려야 돼서.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저희는 이제 저희 친가 쪽도 서울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처가댁도 서울이어서 그냥 서울에서 그래서 그냥 병원이랑 이제 어르신들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병원 출근은 안 하시나요? 병원도 계속 출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계속 입원해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실 힘드시고 애 많이 써주시는 우리 교수님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모시고 오늘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여쭤보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저희가 받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한 궁금증 여러분께서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가 안 잡히고 네. 계속해서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 휴대전화로도 실시간으로 이제 그 감염자가 얼마나 나오나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숫자를 보게 되거든요. 지금 확산세가 언제까지 갈지 이 부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반토막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미접종자도 많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잘했다 보니까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른 국가보다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정점을 뭐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2월 말에 3월 초 정도를 정점으로 잡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2월 말에서 3월 초쯤이 네. 정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꺾이니까 적어도 한 3월 말에 4월을 넘어야지 네.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확진자가 뭐 10만 명까지도 갈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의 발생 양상을 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한 자료니까 네.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 모델링은 일종의 경고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한 걸 안 하고 지금 그대로 가면 네. 이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10만 명도 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버틸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라라는 의미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네.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백신일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오미크론에도 괜찮은가?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자 메시지로 관련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8051번님께서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불안하지만 백신을 맞으셨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지금의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효과를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 예방,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백신의 효과는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고위험군한테는 더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매주 단위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영국이 먼저 우리보다 오미크론을 겪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 한 2주째까지 백신 맞고 한 2주째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2차든 3차든 접종을 하고 2주가 될 때까지는 한 7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더라.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그 예방 효과, 감염 자체 예방 효과는 한 50%까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중증 예방 효과는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어떻든 70%에서 80% 정도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변이가 발생해도 백신 자체의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슬금슬금 떨어지긴 하지만 예방 효과보다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위험군들 분들한테 꼭 3차 접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중환자실 간다든지 사망하는 확률을 확실히 낮춰주니까 이렇게 맞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독감 예방주사 늘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도 맞을 때 항상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맞으면 독감에 걸리더라도 약간 좀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면서 지나가거나 네. 덜 아픈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그럼 코로나 관련 백신도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병 특징 자체가 백신 효과가 매우 높기는 어려운 백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심지어 이제 독감 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효과가
제로였던 적이 있어요. 네. 감염 예방 효과 제로로 나왔던 해들이 몇 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백신,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가 제로였던 해여도 그 당시에 입원 예방 효과나 이런 거는 50, 60% 정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백신 효과가 제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는 꽤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네. 2차 접종을 맞춘 분들이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감염된다 그래요. 예,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네네. 3개월에서 한 6개월 지난, 특히 6개월 이상 지난, 2차 접종하고 6개월 이상 지나신 분은 네.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제로까지 떨어지기는 하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60, 70% 유지된다는 보고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도 나오고 외국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3차 접종까지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다시 올라가고 네. 중증 예방 효과도 더 회복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3차 접종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되나요? 이 이제- 부분도 다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3차 접종까지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2차 접종을 하더라도 한 네. 6개월 되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한 네. 변이까지 발생해서 3개월까지 당겨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변이나 이런 것까지 대응하려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기본 예방 접종은 3회가 맞다. 네. 그러니까 4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3회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맞춰놓는 상황이고 네. 다만 면역 저하자들 있잖아요. 뭐 네. 장기식 받거나 항암 치료 받거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3회 접종한 거를 다른 사람이 2회 접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 저하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4회 접종까지 맞는 거를 일종의 기본 접종으로 하는 거로 거의 이제 정리가 됐고 네. 면역 저하자 이외의 분들에 대한 4차 접종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온 데이터들 또는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백신 효과 이런 것들 따져서 네.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을 건지 아니면 이제 기간을 좀 더 조정해서 고위험군은 좀 자주 맞게 하고 네. 비고위험군 젊고 건강한 사람은 좀 기간을 늘릴 건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자료를 모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정부들,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설 특집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이 시간 이재가 감염외과 전문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한 궁금증도 여쭤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상담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저희가 청취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에 사는 이미하라고 합니다. 네, 이미하님 일단 새해 복 네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설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네.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돼서 어디 안 가시나 봐요. 네, 못 가죠. 자, 지금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며느리가 네. 임신을 했는데 이제 8주 정도 됐는데 2차까지는 다 맞았는데 3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임신된 걸 알아갖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언제쯤 맞아도 괜찮을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요. 네. 여쭤보려고요. 2차 접종까지는 했고 근데 2차 접종 네네.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임신 네.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네네. 임신 8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3차 접종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언제 하면 좋은지 이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 여쭤보고 계시네요. 네네네. 혹시 2차 접종하고 지금 얼마나 지나셨어요? 따님이. 4월 달이면 3차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4월 달이요. 지금 네네. 8주 정도고 4월 달. 예, 네. 제 생각에는 4월 달쯤에 접종하면 아주 적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면, 그러니까 네네. 임신 중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그러니까 네네. 아이가 유산하거나 사산하거나 하는 위험성이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산모가 감염되었을 때 폐렴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임신 네네. 중에 이제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미 2차까지 네. 맞으셨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신 거니까 너무 걱정 네. 안 하셔도 되고 감염돼도 매우 가볍게 앓으실 거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시기에 네. 맞춰서 일단 3차 접종도 접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기한테도 아무 문제도 없고 괜찮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이가 사산되거나 조산되거나 이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예방접종을 네.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임신 상황을 비교했었을 때 예방접종한 사람에서 걸렸을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현재 여러 국가에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아님 좀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교수님도 다둥이 아빠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일단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손주 보시겠네요. 네, 9월 달에 출산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일단 우선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네,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제 주변에도 이게 임신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백신 맞으면 괜찮나? 그리고 혹시 걸릴까 안 걸릴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백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다들은 아직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임신부 접종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기는 해서 네네. 사실 인플루엔자 접종처럼 수십 년 동안 임신부에 맞아도 괜찮다고 하는 백신도 임신 중에 꼭 맞으라고 하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맞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새로운 백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혹시 걱정이 많으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려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좀 잘해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찾든지 아니면 뭐 너무 이제 그 우려되는데 또 그 심리적으로 그걸 이겨내서 맞기 너무 어렵다면 네. 일단 지금처럼 오미크론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아이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더 조심하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개를 균형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어떤 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관련한 궁금증 질문 주고 계십니다. 7229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따로따로 만나게 될 텐데요. 백신을 다 맞긴 했지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를 할 예정인데 네. 오미크론도 잠복기 때문에 음성이었다가 양성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를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이제 사실 뭐 제일 안전하기야 누구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네.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 때문에 진단하러 가시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거의 지금 선별진료소에 3-4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주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일 이제 추천해드리는 분은 접촉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인 게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 부모님은 2분이나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네. 가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면 가족들이야 한 번씩 만나는 거지만 어르신들은 그 여러 번 모든 만나시는 가족을 거죠. 여러 번 만나게 되니까 네. 혹시라도 그 중에 한두 분이 이제 감염이 돼 있거나 그러면 특히 취약하신 어르신들한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족의 대표들만 가서 인사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번에 그냥 가족의 대표들이 인사드리고 또한 이제 꼭 식사를 꼭 같이 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꼭 환기를 잘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식사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 다 만나고 싶은 마음, 뭐 자식 입장에선 부모님 뵈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정말 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 손주들 너무너무 보고 네.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면역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임신부 그리고 고령자 관련한 백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좀 백신 맞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일 네. 것 같아요. 4447번님께서 자가 면역 질환 계통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하시면서 베체트병이라는 병명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 네. 면역계 질환이다 보니까 더 걱정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체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지 않으시면 이제 면역 치료제를 안 쓰고 계신 정도면 사실 백신 효과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요. 일단 네. 백신 접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분들조차도 오히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기저질환이 많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겨날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 반응의 빈도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더 이제 그 면역 질환을 가지거나 이제 면역 저하자에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이제 면역이 정상인 상태인 분들에 비해서 백신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 반응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은 더 맞으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면역 저하이신 분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신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상황이고 네. 다음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제 2개월 안에 3회 접종을 다 마치도록 하고 있고 4차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네.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면역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돌파 감염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접종하고도 더 조심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거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0시 40분 5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몸 건강, 마음 건강 지금 챙기고 있으실 텐데 이분은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답답한 마음도 좀 뻥 뚫리지 않을까 싶어서 연결한 분 바로 가수 하림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이 시간 평소에는 좀 깊게 주무실 시간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아, 그런가요? 네, 평소보다 약간 목소리가 잠겨 있긴 합니다만은 네. 네, 일어나서 지금 이제 밥 먹으려고 냉장고 털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뭐 여러모로 해서 이제 뭐 좀 만나지 않고 친척들 만나지 않고 네. 네, 아내랑 그 집안 대청소. 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집안에 손볼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오래된 물건들을 좀 버리고 네, 이 김에 네. 좀 뭔가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냥 그 전 같은 거 간단히 붙여가지고 네, 아내랑 둘이 그 정도로 기분 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오미크론 확산 관련한 특집 생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 하면 늘 이제 방송에 등장해서 많은 조언 주고 계시는 이재갑 교수님이랑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전화 통화로 들을 수 있어서. 아이고 이렇게 전화로나마 또 응원의 또 인사를 좀 전해봅니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가수 하림 씨 아시죠?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사실 제가 노래 잘 기억 못하는데 제가 오히려 비긴 어게인에서 계속 노래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목소리가 독특하신데 네.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힐링을 주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하림 씨.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특별히 부탁을 드린 건데 혹시 하림 씨도 지금 저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청취자들 궁금증도 받고 있거든요. 혹시 하림 씨는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전화 연결된 김에 음악가들이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또 교수님도 저희한테 해줄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후배들을 가끔 이렇게 전화로도 만나고 가끔 작업실에 찾아와서 얘기하다 보면 다들 너무 공연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막 우울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렇게 무대에서 딱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실체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악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못하니까 정말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삶의 위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약간 공연을 좀 못하고 한다고 저희를 잊지 마시고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정말 많이 들어주고 공연장에 와서 많이 좀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공연장 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팬으로서도 공연장 못 가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희들 하여튼 모여서 그래도 조금씩 노래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괜찮죠? 마스크 당연히 괜찮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요새 답답하거나 이럴 때 그 비긴 어게인 유튜브 채널
그냥 계속 틀어놓고 특히 하림 씨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위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일단 계속 노래를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또 힘이 되고 또 삶의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제발 저기 음악 그만두지 말고 네. 잘 버티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지 나는 운동장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자. 네, 이게 사실 걷고 있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데 저기 조금만 운동장만 벗어나면 얼른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먼지 나는 운동장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저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후배들뿐만 아니라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하림 씨의 이 말, 먼지 나는 운동장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하자라는 말에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위로의 가수다우신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이제 좀 인사를 나누려고 해요. 하림 씨의 네. 노래로 저희가 한 곡 들을 건데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딱 어울린 노래 한 곡 있습니다. 네. 네, 제 노래 중에서 작년 조용하게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하림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전 뒤집으러 가야 돼요. 지금 타고 얼른 뒤집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들려드립니다. 왜 나만 외로워 왜 나만 힘들어 어떤 이유인지 난 모르겠어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괴롭혀 모두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좋은 생각만 하래 저 하늘을 보래 그런 게 지금 다 뭐란 말인지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아 우스꽝스런 TV 속 세상 모두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뉴스를 보면 모두 무서운 말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다른 이들의 사진을 보며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건 그런 건 바보 같은 일이야 하지만 가끔 괜찮을 때는 고개를 드는 한 아이가 있어 손을 잡고 일으켜보면 내 손을 잡은 나의 어린 날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매일 조금씩 달이 차오르듯이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이렇게 너무 힘이 들 때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먼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매일 조금씩 달이 차오르듯이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네,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듣고 왔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전진영이고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19번님께서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오미크론 확산 이후 정부 지침으로 개인 병원에서도 이 코로나19 약도 처방하고 치료도 하는데 이건 그러면 큰 의미에서 감기의 종류로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증상을 가진 이제 호흡기 증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현재 이제 임시선별진료소나 선별진료소만으로 진료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진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의료 체계로 가자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아직은 이제 그런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 그래서 전국에 한 450개 되는 클리닉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현재 이제 그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2월 안에 한 1000여 개의 의원이나 병원에 외래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계속해서 넓혀가는 과정이고 감기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독감 수준 정도의 진료 체계 형태로라도 이제 좀 천천히 바꿔 가보자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저도 주변에서 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독일의 한 이 임상감염병 학자인 교수가 내놓은 주장이기도 하고요. 네.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세종이 되면 팬데믹이 종식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은 이미 지금 독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 분이에요. 네. 장관 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떻든 오미크론 자체가 매우 전파력이 강하고 또한 델타보다는 이제 중증의 위험이 적다 보니까 이제 큰 유행은 한 번씩 다 거치게 될 거다. 큰 네. 유행. 그래서 그 기간은 정말 국가마다 다르지만 매우 힘들게 지나는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미국 하루에 지금 2,000에서 3,000명 네. 사망하고 있고 호주도 유례없는 유행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유례없는 유행을 겪게 될 건데 네. 거치는 과정은 매우 힘들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어떻든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키고 또 일부는 또 이런 유행 때문에 접종률도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코로나가 안정되려면 일단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 국민이 코로나에 대해서 한 번씩 걸리든 한 번씩이라도 백신을 맞든 간에 항체를 가져서 면역력이 생기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걸려서 생기는 면역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예방접종으로 거치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유행을 거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꽤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의 유행 규모는 오미크론보다는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네. 오미크론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이 관련한 궁금증 그리고 특히 백신 관련한 궁금증도 문자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부터 설 연휴 내내 이 시간 특집 생방송으로 이 오미크론 확산 관련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내일은 또 김대중 삼성서울병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만성질환자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백신 관련 특히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이 시간에 나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갑 교수님께 궁금한 점들은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에 또 상담 내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미크론 관련한 많은 궁금증 교수님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 설 연휴 첫날이고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자,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 건강 심리 방역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뒤 11시 20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 잠이 안 오시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여러분의 코 안심을 위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관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명의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한우는 우리를 모이게 한우, 한우 가게 한우, 한우 인싸되게 한우, 우리의 한우, 한우 사랑하게 한우. 이것이 한우의 기술, 별걸 다하게 한우, 한우자 조금. 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설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앞서 1부에서 제가 내일 방송 내용을 예고를 해드리면서 김대중 교수님 출연하실 예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 아주대학병원 소속이라는 점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서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바뀌게 되죠. 우선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 검사를 병행하게 되고요. 연휴 다음 날인 3일부터는 이 나이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드립니다. 달라진 진단검사 체계에 따라서 앞으로는 몇 세 이상의 나이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40세 이상, 2번 50세 이상, 3번 60세 이상입니다. 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우울감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함께 상담 원합니다. 혹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출연하실 백종호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특집 방송 기간 동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상황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먼저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29일 0시 기준으로 이제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대비해서 4,19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확진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저희 신규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은 20대가 29.6%로 가장 많고 네. 1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료 대응 현황도 지금까지 나온 현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서울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아직은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8일 기준으로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사용 중인 병상은 895개로 병상 가동률은 22.7%이고요. 특히 중증 환자 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8.9%로 여전히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서울시 재택 치료 환자가 29일 0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체 확진자의 81.4%가 지금 재택 치료를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아직은 안정된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저희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에서 49세 사이에서는 접종률 자체가 50% 가까이 3차 접종률이 50% 가까이 될 정도로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방역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 생방송 중에도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0980번님께서도 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가서 받나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거든요. 관련한 네. 내용 지금 전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 수도 늘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빠르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2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PCR 검사하고 지금 신속항원 검사,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 하는 신속항원 검사가 실시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광진광장이나 동작구 주차공원 또는 월드컵 공원, 목동 운동장 4개소에 가면은 여기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설 연휴가 지난 2월 3일부터는 검사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60세 이상 군에서는 PCR 검사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 외 대상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방역 패스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 주신 청취자분께는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선별진료소 검사소에서 그 자가검사 키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네. 이제
무료로 배부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곳에서 같이 검사를 해서 이제 관리자가 확인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기자 줄이 많이 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 배부하는 양식인데 아직은 지금 그곳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거기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서울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 대응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 한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로나19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지금 이제 마음이 힘들고 우울감이 밀려올 때는 언제든지 서울시 마음위험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을 보담아주고 특히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시민들이 종종 잘못된 정보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처방전이라든지 대상별 맞춤 정보, 팩트체크 등 심리 안정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서울시 심리지원단으로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박요미 시민건강국장이었습니다. 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29분 5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모두의 마음 건강은 괜찮은지, 또 심리 방역은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면 좋을지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YTN 라디오의 마음 주치이시죠.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불려 나오셨네요. 아유,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교수님? 가족과 함께 조금 이번에는 몸을 챙기는 기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이 특집 생방송 제목이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입니다. 네, 네. 코 안심의 의미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교수님? 아마 코로나로 힘든 이 오미크론 때문에 더들 불안해하실 수 있는 시기에 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의미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보통 아이들 재울 때 코 자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코 자자 뭐 하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위안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제목을 우리 담당 PD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안심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백종호 교수님과 함께 이 마음 건강을 좀 챙겨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담 사연부터 만나본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50대 미혼 여성입니다. 홀로 여행을 다니고 좋은 공연을 보는 낙으로 생활했는데 코로나 이후엔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부터 깊은 무기력감에 시달립니다. 주말 내내 침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내가 세상에 없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휘몰아쳐 오고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장은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무기력감에 빠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갱년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지할 가족도 마음 터놓을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사실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면서 이런 마음의 외로움, 아픔 가진 분들이 참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좀 용기 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연을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좀 우울하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모든 단어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무기력감, 그다음에 깊은 우울감, 내가 없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네.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50대라고 하셨으니까 갱년기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시기는 되게 갱년기와 함께 전과 다른 호르몬 변화로 초래되는 뭐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도 있지만 이분이 앞에 보면은 여행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 이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 여가, 어떤 사랑 중에 이제 일단 여가가 무너진 거죠. 네. 나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이제 상실되고 그다음에 아마 또 혼자 계시면서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제 대화하기도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주고 또 지지를 받고 이런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네. 그 결과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로움이나 우울이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감정을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블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코로나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생긴 분들 또 이전에 아팠던 아픔이 또 재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뭐 네. 국내 여행이야 조심조심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해외 여행을 꼭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네네. 그게 거의 안 되니까 네.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낙이었던 게 사라지니까 네. 이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특히 이 시기에는 지금 경제적 타격을 입은 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어려움이 또 많이 얘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삶의 유일한 낙이 이제 해외여행이나 네. 이런 것에 중요시하셨던 분들은 어디 가서 말도 잘 하기 힘든데 사실은 내 삶의 중요한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고 숨쉬기도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백종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청취자 전화 연결을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어폰을 끼시면 네. 저희 청취자분 목소리가 들리시니까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저기 남양주에 살고 있는 남기은이라고 합니다. 은이요. 남기은님. 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백종호 교수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를 좀 서로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남기훈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남기훈님께서는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집 근처에 저희 처갓집이랑 저희 본가가 다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냥 잠깐 인사만 세배만 드리고 오려고요. 예, 그러시군요. 남기훈님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전화해 주신 건가요?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다 학생들인데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우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제 옆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좀 그렇고요. 네. 또 맞벌이라고 이제 안 해도 아이들이 이제 또 챙겨야 막 그러니까는
옆에서 같이 이제 집안일 같은 것도 같이 하더라도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아내도 또 많이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교수님께 좀 한번 상담해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네. 둘째가 대학교 1학년, 셋째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이 학교 진학해갖고 이제 뭐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격주로라도 이렇게 학교를 한 번씩 갔는데 큰애랑 둘째는 대학 들어가서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긴 적이 전혀 없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한참 즐겨야 될 나이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지 못하니까는 옆에서 보기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 아이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가 3명이나 있으시고 네. 애국자신 건데 근데 지금 특히 대학교 1, 2학년은 정말 그 학교 들어가고 한 번도 대학 생활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저희도 주변에 이런 지금 대학교 1, 2학년생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좀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생겨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아무도 이 친구를 실제 얼굴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봤던 상황이니까 네. 실제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즐기고 누리는커녕 거의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때 어머니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본인 일도 챙겨야 되는데 집에 챙겨야 될 건 더 많아지고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 상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초기에는 가족이 이제 만나는 시간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갈등을 훨씬 많이 경험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1년이 지나서 2년째가 되니까 가족 신뢰도가 전에 70% 정도였는데 80%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긴 한데 네. 지금 이 5가족 앞에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안에서도 뭐 우울하거나 때로 짜증내거나 서로 볼 때 쟨 도대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가족 사이에는 사실 이런 뭐 불편한 마음이나 갈등이 생기면 네. 밖에서 뭐 친구들이나 회사에선 그런 감정을 숨기는데 가족들끼리는 그걸 좀 어느 순간 표출하는 것도 사실 그게 더 갈등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네.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짜증을 확 낸다든지 네. 뭐 화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라서 흔히 어려운 게 있죠.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직장에서는 또 공적인 장소에서는 훨씬 더 감정을 조절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제일 아픈 점, 또 힘든 점을 말을 못하고 표현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 이게 참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고 터져나오면 거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장점과 강점과 약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가족이지만 또 가깝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또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는 한편은 우리한테 그런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이 가족들이 이제 이 힘든 상황, 흔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현실의 고통을 이제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고 이건 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변화, 분노, 우울, 불안을 이제 2번째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다룰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네. 2번째 화살까지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나의 현실적인 목표를 또 조정하고
하는 것을 가족 안에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우리 지금 전화 연결 주신 남기은 청취자님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 지금 답변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요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밤낮이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나은지 어떻게?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한편은 이제 지금 청소년 그리고 20대 초반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밤낮이 뒤바뀐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또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도 잘 만나질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굉장히 밤늦게 또 새벽까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실 때는 답답하죠. 아침에 나는 바빠서 막 출근하는데도 얘는 계속 자고 있고 오후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언제 깼는지 맞아요. 뭘 하는지 아주 그냥 네. 답답해 죽겠다.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일도 하고, 네. 너네도 챙기고, 집안 너희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고, 나는 힘든데. 집안에 이게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온갖 일들은 다 밀려 있는데, 도대체 너희 역할은 뭔가? 네. 라는 게 뭐 치밀어 오르시죠, 뭐. 예. 그래서 이때에 참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을 이제 공감하고 엄마 입장은 너희 때문이야. 이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반발부터 생기니까 네. 엄마가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저 엄마도 지금 힘들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은 같이 계획을 세워보고, 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같이 집안의 뭐 일을 돕거나 또 낮에 어떤 운동할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아이한테 또 칭찬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로 어렵지만 만들어 보시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남기은 청취자님이 정말 좋은 아빠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내가 힘들겠구나, 우리 딸들 우울하겠구나, 어떻게 마음 살펴줘야 되지라고 문제의식을 하셨고 네, 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니까 일단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아빠이시고 적극적인 아빠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방송 연결이 되셨으니까 끝으로 남기은님, 네. 우리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아내가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전화 연결됐으니까 고생하는 우리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항상 되게 부족하지만은 옆에서 그렇게 진짜 잘해주고 있는 아내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셋 딸 진짜 아빠가 니네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 화목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끔 아빠도 많이 노력할게. 니네도 조금만 엄마 신경 써주고 도와주기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절 잘 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쉽지 않은데. 가족이기 때문에 흔히 네.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전화하신 남기현님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100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우울감이라는 건 사실 내가 우울한가 우울하지 않은가를 스스로 판단하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맞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실시간 다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댓글창으로도 참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또 상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0142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번 설에도 어머니를 못 뵈러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요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추석 전후에요. 우리나라에서 설 전후나 의외로 자살률이 증가했었습니다. 놀랍죠. 네. 추석 때 되면은 그동안 못 만나던 부모님, 가족도 만나고 서로 또 정을 나누고 하는 즐거운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직후에는 자살률이 증가해 왔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세대 간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커진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한 1년에 2번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못하다니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분도 있고 네. 또 그 명절 때에 뭐 제사나 각종 차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는 게 이제 부부 갈등으로 나타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이게 정신과의 성숙이라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일이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만 특별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질 수 있구나 라는 데서 시작하는 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127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어요. 아까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올해 60이 됐는데 겸사겸사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나이 먹는 것도 무섭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쵸. 설날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 교수님이 65세에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제 인생이 끝났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외국어를 공부해야지 했는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답니다. 90대 중반. 네. 10개 국어를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살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50, 60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이제 이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은 이제 이후에 10년 새로운 인생을 적응해야 된다는 때인데 우울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도 그렇고 사실 이 코로나 때도 우리가 흔히 불안 때문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는 거고요. 네. 이제 우울이라는 신호가 우리가 왔을 때 우울하죠.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데 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안 되겠구나. 받아들이고 대신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앞에 우리 사연을 주신 분만 해도 되게 이럴 때 사람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죠. 그래서 보통은 과거에서부터 먼저 찾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게 도움이 됐지. 뭐 이걸 해보자. 나는 그럼 여행을 좋아했는데 그때 여행을 했었던 사진을 보면서 내 기분을 좀 낫게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대처고 미래에서 여행을 당분간은 할 기대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체로 다른 걸 또 찾고 이런 게 이제 문제 해결인데 근데 그 모든 노력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체제를 찾고 행동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 생각이 들면서 잠도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전에 잘하던 것조차도 일에 있어서도 이제 집중도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혹시 내가 우울증에 빠졌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울의 순기능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건데 우울증은 그걸 방해하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갈 힘조차 생기지 않는 게 우울증이군요. 네. 그래서 모든 주변과의 연결의 선들이 다 끊어진 것 같고 터널에 갇힌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이 기분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네. 아, 내가 지금 이건 아픈 걸까? 나도 도움이 필요한 걸까? 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표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주변에 내 마음을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오시기 전에 막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심하지 않을 때도 오시는구나 할 정도로 편견도 줄었지만 아직도 지금 말씀처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걸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현실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에 플러스 나의 우울증 때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특히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오늘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으로 뭐 가족 간에 오랜만에 오늘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부모님이나 자식들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가족들 간에 서로 좀 마음을 잘 보듬고 잘 살필 수 있는 방법,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얘기에는 좀 걸맞지 않을 수도 있는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하고 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 비율이 지금 뭐 13%가 넘을 정도로 높은데요. 이분들이 뭐가 높은가를 봤더니 심리적인 지지, 마음에 도움을 주는 주변의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 코로나로 재난으로 이 힘든 시기를 버텨갈 수 있는 제일 큰 힘은 가족, 또 가족이 아니라도 누군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적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돼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정말 없다고 판단된다면 나는 도움이 될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가족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힘든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 명절 때 전해주시는 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한 특집 생방송이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이 특집 생방송 계속됩니다. 내일은 아주대학교 김대중 교수 그리고 강북삼성병원 조성준 교수 모시고 만성질환자의 백신 부작용, 감염병 스트레스 이야기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60세였습니다. 당첨자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